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후딱 지어서 얼른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으시죠? 집 짓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의 방송을 먼저 꼭 봐주세요. 무리하게 서둘러서 집을 지은 후 말 못하고 속에만 담아두었던 숨은 사연들, 그중 가장 주의해야 할 5가지를 오늘 저희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사람에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3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그 3가지의 힘이 나뉘어야 돼요. 근데 지인에게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보다 서열이 높은 가족이 나이가 많으니까 윗사람. 네, 윗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위아래가 없지만 이 한국 사회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돈을 지불하는 쪽이 이제 갑인 경우가 많지만 계약상에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분이 갑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섬기고 공경하고 존중해드리고 말에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인에게 집을 지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인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습니다. 결국에는 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짓게 되면은 가장 할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시공하고 나서 덮기 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잘 모르니까 저희는 아예 감리도 맡겼죠. 근데 지인에게 지은 다음에 감리까지 맡겨봐요. 서운할 수도 있잖아. 날 못 믿나? 그렇죠. 그치? 그 얘기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서로 믿고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집 지을 때 정말 나의 재산, 미래의 재산까지 다 넣어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할 말 못하고 벙어리로 집 지으면 그게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는 것만 못하겠죠. 스트레스만 더 받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집을 지은 경우 결과물이 잘 나오고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서열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또 최대의 단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인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인한테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인 소개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커미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시골 이 지역에서 살면서 집을 짓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소개가 들어와요. 집을 짓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아는 사람 있어? 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싸게 잘 지어줄 수 있어. 그 소개에 따른 커미션, 약간의 비용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커미션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집 지을 비용에서 어딘가에서 그 비용이 빠져나간다는 뜻이 되겠네요. 집을 지을 때 정식 감리를 해준다거나 어떠한 기술을 제공한다면은 그 비용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말 한마디 소개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돈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커미션으로 빠져나간다? 부실공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한 건당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커미션이 또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평당 얼마에 싸게 지어준다는 업체. 근데 평당 얼마에 해줄게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는 사람도 이제 예산을 짜기 위해서 평당 얼마입니까? 이거를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집 지을 때 평당 얼마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다 열애시켰어요. 무조건 열애. 왜냐하면은 방수공사를 한 공간과 거실의 공간, 어디가 돈을 많이 들어갈까요? 방수. 그렇죠. 화장실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화장실이 운동장처럼 넓은 집이 있고 거실이 작은 집이 있다면 평당 얼마에 지어줄게 라는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네,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얼마에 지어줄게가 아니고 정확한 견적을 내서 못 하나의 금액까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업체가 정말 좋은 업체입니다. 평당 얼마에 지어줄게 이렇게 영업을 한 업체에서 계약할 경우에는 추후 비용 상승에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처럼 건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골조 올리다 스탑 시켜놓고서 추가 비용 안 주면은 공사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가 이렇게 스탑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없고. 아닙니다.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기 큰일 때문에. 평당 얼마에 싸게 지어준다는 것만 강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낮은 자재에 AS 부실에 연락 두절까지. 결국에는 가격만 자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엔 싸게라고만 포인트를 주어서 말하는 업체는 한번 의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평당 얼마에 지어줄게가 아닌 정확하게 견적을 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건축주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설계에 따른 견적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현명하게 요구하는 정확합니다. 건축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전에 집을 지었던 집들의 건축주를 소개 못해주는 업체는 제외하십시오. 캐나다 건축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시공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분께서 이전에 지었던 집의 건축주를 만나는 일입니다. 살면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해 보면서 조금 조언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건축주는 건축주의 편입니다. 그렇죠. 집을 짓다가 열불 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주를 만나는 경우에는 속을 다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어디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치. 사람이 나타났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 짓지 마요 하면서 막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네,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저희 이제 그 쪽지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다음에 이제 악수할 때 이렇게 살며시 주셨던 분이 계세요. 집 짓기 전에 네. 진짜 지을 거면 네. 저한테 먼저 꼭 연락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만났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건축주에게 연락한 덕분에 저희는 엄청난 지뢰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업체. 사실 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는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가? 설계는 그 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건축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설계도밖에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살필 수 있는 건 설계도예요. 집을 지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부실한 설계도면, 허가만을 위한 설계도면. 허가빵이라고 하죠. 네. 허가빵 설계도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하죠. 그 도면 가지고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세부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사 마음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도를 참고해서 짓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 시공의 우려 그리고 자재 변경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임의대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설계도가 얼마큼 중요한지 시공하는 분이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만 최고다. 네, 내가 집을 몇십 년 지었는데 그게 최고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예, 벽청어 같은 분들이 계세요. 옆에서 뭐 건축주가 나 죽는다, 내가 이 집 어떻게 사냐, 뭐 주고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니 난 잘 지어줬는데 왜 그러냐? 그렇죠. 사용상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심지어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국 끓이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은 가습기 안 틀고 집에서 국 안 끓이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셔가지고 정말 큰 업체. 브랜드 딱 들어도 아는 이름 있는 업체들. 그렇다고 해서 최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건축 업체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질문했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꼭 브랜드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죠. 서두르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도 계약 12개월로 잡거든요. 근데 보통 건축주들이 한 달 만에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거의 한 달 만에 끝내고 집을 얼른 지어서 나의 로망이었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자. 빨리 하면 할수록 문제는 꼭 생깁니다. 급하게 먹는 법이 찬다고 하죠. 네, 원안이 3개월만 나왔고 그걸 검토하는 기간이 9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년? 네, 총 1년 동안 이제 설계 도면만 가지고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렇죠. 또 건축주들이 시공사에 무리하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뭘 빼야 될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리한 서비스 요구보다 가장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저희는 물론 집을 지으면서 서비스를 요구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많은 걸 해주시고 가셨죠. 그쵸. 전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면서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서비스로 해주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은 무리하게 서둘러서 집을 짓고 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을 짓기 전에 꼭 보고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해봐. 그렇지. 시작.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얼른 지어서 후딱 지어서 얼른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으시죠? 시작.